감사 비료를 주는데 완효성 비료, 즉 오랫동안 비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주느냐, 아니면 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것, 속효성이 좋으냐라는 질문들 많이 나오죠. 이런 밭자리는 퇴비를 굳이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한 분야에 치우쳐서 시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파리가 좀 남아있을 때 주는 게 좋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만들게 된 이유는 실제로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감사 비료를 왜 줘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고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대부분의 비료들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나면은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질소는 이렇게 쭉 꾸준히 필요를 하죠. 그래서 작물을 키우고 가을 수확기가 되면 사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살짝 이 정도, 이게 이제 질소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두면은 항상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부터 이제 소요량이 들어가는데, 인산은 사실상 뭐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이 정도로 갔다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죠. 가리는 수정이 끝나고 나서 가리라고도 하고 칼륨이라고 하고 뭐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 초반에는 사실 이제 약하게 출발을 했다가 비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질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가리도 이렇게 이제 필요량으로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칼슘도 마찬가지로 언제? 칼슘은 초반에 사실상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거 좀 그래프가 그랬죠. 이렇게 되고 뒤에 가서도 항상 질소의 반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인산, 그리고 마그네슘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아주 소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량 원소 기준을 두고 이 정도로 보는데, 자, 바로 이 시점이 언제냐면 대부분의 작물들은 이 시점이 이게 수확기입니다. 수확. 그리고 나서 수확기 때는 필요량이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잎 떨어지기 전에 항상 모든 영양소를 질소, 칼슘, 칼륨, 인산, 마그네슘, 황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흡수를 하죠. 이건 뭐냐면, 자, 요게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체내의 양분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때 작물을 확 키울 때도 어느 정도의 질소, 인산, 가리, 비료 성분이 필요하지만 수확이 끝난 뒤에 반드시 줘야지만 내년도 농사가 확실히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 비료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수확 끝난 뒤에 감사 비료를 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양분을 빨아 올려서 체내에 저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감사 비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사 비료를 줬을 때 이게 오히려 이제 휴면을 방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줄 때 항상 종합적인 시비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황, 다량 원소하고 붕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그리고 이제 철, 이렇게 모든 영양소를 같이 줬을 때는 사실상 크게 상관이 없죠. 그리고 얘네들의 기준점은 뭐냐면, 우리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15kg짜리 한 풀을 가지고 보통 250평 또는 300평 정도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확 이후에 체내의 양분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이 정도 평에다가 뿌려주면 좋다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들이 뭐냐면, 자, 질소 성분을 위주로다가 감사 비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소라든지 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퇴비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퇴비는 왜 여기 들어가느냐? 자, 퇴비의 성분은 대부분 511, 421 이런 식으로 질소는 높은데 인산가리가 사실 상당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요소는 또 질소가 N이 이제 보통 46% 정도 되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가 와서 또는 퇴비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나무의 입장에서 어쨌든 물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물을 내려야 되는데, 비료 성분,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커보려고 하는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퇴비를 많이 주거나 요소를 많이 줬던 데들은 대부분 물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조금 더 성장을 해보려는 나무의 습성 때문에 그때 비료를 주는 것들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 왜? 질소가 과잉이면
성장을 해보려는 욕구 때문에 물을 다시 빨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감사비료는 반드시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종합적으로 어떤 한 요소만 주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모든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줄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얼만큼 재배하는 동안에 한 3분의 1 수준 정도로 확 낮춰서 아주 약하게 한 번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비료를 언제 주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사과의 기준으로 보면 사과가 사실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홍로 잎이라고 보면 이 정도가 되고, 또 10월 말 정도, 10월 한 중순이라고 보면 홍로가 이만하면 사실 부산은 이거보단 작죠. 이파리들이. 이렇게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뭐 요 정도로.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얘는 덕분에 아직도 뭐냐면 열매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미 추석 전에 수확을 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보통 11월 초쯤에 수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얘는 추석 때 수확을 이미 해서 11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얘는 당연히 열매는 없고 자기의 저장 양분, 토양 내에서 조금이라도 빨아들이는 것들을 체내에 저장을 하고 이파리를 키우는데 더 힘을 쓰다 보니까 항상 홍로 잎은, 자홍이나 홍로 잎은 좀 크고, 부산은 열매가 달려있고 언제? 11월 초에 수확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이파리들이 이제 황화가 되고, 그럼 저장 양분을 쌓을 시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석 사과들은 보통 한 10월,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감사비료를 이때 주어라 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미 이제 색이 돌았어요. 색이 빨갛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 뭐 11월 초면 한 10월 말 정도에 가서 사실은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파리가 어쨌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양분을 나무에서 만들어서 증산작용을 하다 보면 호흡작용을 하고 할 때 물을 빨아 올릴 때 우리가 말했던 양분들을 같이 빨아 올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감사비료, 즉 겨울을 나기 전에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파리가 좀 남아있을 때 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사실 아주 차라리 약하게, 내가 못 줬으면 좀 약하게라도 줘라. 왜냐면 이파리가 없어도 뭐 전혀 안 빨아들이는 건 아닌데 이파리가 있을 때보다는 좀 덜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파리 있을 때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질문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비료를 주는데 완효성 비료, 즉 오랫동안 비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주느냐, 아니면 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이 속효성이 좋으냐라는 질문들 많이 나오죠. 우리가 목적 의식으로 봤을 때 어떤 목적으로, 자 나는 감사비료, 즉 체내 양분을 저장시켜야 된다라는 기준점으로 볼 때 속효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속효성, 쉽게 말하면 밥을 한 공기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완효성일 경우에는 얘는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는 미생물이나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완효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예 이렇게 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건 쌀이야, 얘는 밥이죠. 우리가 10월 달 넘어가면은 슬슬 설이도 오기 시작하고 이제 추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완효성들이 속효성으로 변해서 작물이 먹게 되는 그 형태, 좀 비분이 나와야 되려면 지온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이라든지 또는 수분의 변화가 있어야지 이제 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10월 10월 말에 줬는데 날씨도 춥고 미생물도 활발하지 않고 비도 안 온다고 하면 이 쌀의 형태, 즉 완효성의 형태가 작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줄 수 있는 속효성으로다가 해서 저장 양분을 충분히 쌓아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령에 따라서 비료의 양을 늘리거나 줄여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밥을 한 공기 먹는다고 치면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나 어린애들은 사실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도 사실은 다 먹기 힘들겠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많이 이제 과일의 수하고도 많이 비례를 해줘. 예를 들면 복숭아든 사과든 3년생이다.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먹을 맛보기 정도로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다룰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7년생 정도가 되면은 쉽게 한 180개에서 많게는 한 250개까지 단다고 치면 10개에서 20개를 키울 때 비료의 양은 180개나 한 250개까지 봤을 때 비료의 양과는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적게 키우고 나무의 수용을 잡아주고 약하게 끌고 갈 때는 보통 한 나무당 100g 정도만 주자라고 보면은 3년생 미만짜리가 100g이라고 보면 7년생이 되면 한 쉽게 400에서 500g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주의사항은 어떠한 뭐가 좋다 해서 어떤 것들을 단용으로 치지는 마세요. 어떤 한 분야에 치우쳐서 시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 쪽으로 다시 조금 더 한번 돌아가면 물을 내리는 시기나 이런 모든 게 잎이 안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좋으니까 이거보다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비료를 공급해줘라 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 비료를 줄 때 과연 비료를 어디에 주느냐. 예전에 보면요, 이렇게 나무가 이제 뿌리가 내리고, 그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대충 이제 뭐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치면 우리는 예전에 이 주위에다 이렇게 거름을 돌렸어요. 사실은 거름을 돌리고 뭐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퇴비나 비료를 이렇게 줬죠. 여기에도 나무가 있고 또 여기에도 이제 나무가 마찬가지로 있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지금까지 대부분은 이제 이런 패턴들로 나무 주위에 줬는데, 자, 실제로 이 주근이라고 하는 이 뿌리들은 뭐냐면 지지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바람에 넘어가지 않고 뻗히는 형태의 이것들은 지지대 역할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나온 곁근들, 지근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실뿌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양분을 흡수하는 것들은 이 실뿌리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분 흡수는 이 실뿌리들이. 근데 이 실뿌리들은 대부분 여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바깥쪽으로 뿌리가 없는 형태로다가 이렇게 뻗어 있죠. 나무가 이만큼 클 거를 우리는 전정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나무가 수영은 요까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반대쪽 뿌리는 한 이만큼 더 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햇빛을 좋아해서 호광성이나 햇빛 쪽으로 향하지만 반대로 뿌리는 햇빛의 반대쪽, 즉 물을 찾아서 굴광성이나 물을 찾아서 물 쪽으로 이제 어쨌든 반대로 돼 있죠. 이쪽이 이쪽 가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래서 뿌리가 이만큼 뻗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료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돌렸으면은 이제부터는 주근이 아니라 미세근에서 흡수를 하니까 나는 비료를 이 통로에다가 나무 사이에 통로 쪽으로 해서 최소한 이거 나무에서 한 1m는 떨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비료를 이쪽에다 살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료를 줄 때 감사 비료를 주는 거하고 퇴비를 같이 혼용해서 주는 거하고, 저는 사실 밭의 상황에 따라서 pH도 한 6.5 정도 되고 EC도 뭐 한 1 이하다 볼 때 굳이 그러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감사 비료만 줄 때 여기는 상당히 이제 물리성이 좋다. 그래서 물 빠짐도 좋고 토양도 부실부실한 형태가 돼 있으면 이런 밭자리는 퇴비를 굳이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재배를 한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퇴비를 될 수 있으면 줄이자. 왜냐면 퇴비가 과잉이 돼갖고 향후에 내가 질소를 끊고 싶을 때, 특히 착색기라든지 당도를 올리고 이럴 때 질소를 좀 끊고 싶은데 우리가 퇴비를 많이 주게 되면 비가 올 때마다 퇴비가 발효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질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면 착색기에 질소가 들어가면 당연히 착색이 안 들겠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다만 퇴비를 같이 줘라고 할 때는 자, 물리성이 너무 안 좋은 거야. 토양이 단단히 굳어졌고 막 이렇고, 그리고 미생물들이나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길 바랄 때 이제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 퇴비를 같이 넣어주면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퇴비를 많이 주는 것들은 권장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색기라든지 또는 수정하는 시기에는 질소가 일단 빠져야 돼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배 같은 경우도 꽃잎이 안 떨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쑥배가 발생해요. 결국엔 질소가 쓸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복숭아에서 나오는 쪼개지는 핵활이라 그러죠. 이 핵활도 결국엔 질소가 과잉이에요. 포도에서도 이제 화진 현상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다 질소가 과잉일 때, 퇴비가 과다할 때 사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퇴비를 주는 기준점은 사실 어떻게 명확히 잡을 수는 없지만, 보통 퇴비의 개념은 지력을 높이거나 물리성 개선이나 미생물들의 먹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글쎄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줘도 사실은 무방하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주랬잖아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밭 상태, pH라든지 EC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잡아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서 내가 이거 이런데 어떻겠냐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차라리 더 낫죠. 무분별하게 그냥 막 난 그래 내가 결정했어 그냥 난 안 줄래 또는 나는 줄래 이런 것보다는 내 과수원의 환경, 토양의 이제 성질 이런 것들을 알고서 시비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를 가지고 300평에 한 포를 뿌려라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밭 상태 너무 안 좋고 너무 이제 약하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00평까지도 주죠. 예를 들면 비료를 처음에 이 녀석들이 이만큼 빨아 올려서 이렇게 가고, 자 그리고 수확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이 기준으로 작물을 키울 때는 한 150평이나 200평이나 이렇게 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때 가서 주는 것들은 한 300평 정도를 줘도 아주 적은 양을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제가 1년 프로그램을 짜드릴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너무 약하면 200평까지도 얘기를 하죠. 근데 300평을 줬을 때 언제? 이 본판에 와서 요때 한번 또 300평의 한 포를 또 한 번 주라고 하죠. 꽃이 피기 전에. 이게 우리 쉽게 이제 물 오르기 전. 이게 언제쯤이냐면 꽃망울이 터지기 전에 꽃몽우리가 이제 맹실맹실 맺힐 때, 요때 이제 이렇게 300평의 한 포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땅에 실려가거나 비에 실려가거나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줘서 요때 한 번 그래도 채워라. 그 기준으로 300평을 잡은 거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시기나 아니면 작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뭐 보통 일반 비료들을 바수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뭐 100평에 한 포씩 줬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먹고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는 요때 가서는 두 번을 줄 경우에는 저는 300평에서 뭐 350평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때 한 번 주고 아니면 이때 가서 한 번 줄 거다 그러면 한 200평 정도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질소가 확 필요한 거지, 이전에는 약하게 체내 양분을 저장하는 정도의 아주 약한 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무가 아닌 이상은 정확히 나무의 그 마음을 모르겠죠. 근데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과수나 이런 데 다니면서 늘 그렇게 이제 많이 봐왔고, 또 컨설팅을 해주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욕보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욕 먹은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 잘 됐으니까. 제가 뭐 시간이 많이 되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사실은 봐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저한테 한번 해주시고, 우리의 프로그램 또는 제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으면 저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농민들이 농사가 잘 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이나 또는 전화나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써서 받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귀찮게 하면은 농사는 더 잘 됩니다. 우리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으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